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부동산 악재와 호재를 말씀드릴 때 악재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이 정차 강화된다는 공시가율 현실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공시가율이 현실화율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회의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큰 안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두 번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및 진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시가율 현실화가 되는데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율이 현실화됨으로써 올라간다고 하면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재산세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에 대한 그 여론 악화와 조세 저항도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밝히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 금일 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비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2030년도까지 90%까지 현실화율을 맞추면서 다만 9억 미만 아파트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인상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3년만 유예하겠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2030년도가 되면 공시가율을 90%를 다 맞추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아파트가 공시가율이 가장 시가에 가장 가까우면서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현시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 보면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해 기준 1월 기준으로 보면요. 토지는 65.5%,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3.6%로 또한 여기서 2030년도까지 90%까지 맞추겠다는 건데 공시가율이 90%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시가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또한 호가 중에서도 저가하고 고가 차이들도 많이 있는데 층수 대비해서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잠시 이야기를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실거래가가 10억이라고 하면 호가가 10억 5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한 9억 5천에도 나와 있으면서 저가하고 고가의 차이는 10%약 1억 차이가 나면서 약 10% 차이가 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아직 지금 시장을 보면 매매가도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좀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이런 상승장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실거래가보다는 호가가 아무래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이 조정을 맞는다고 하면은 실거래가보다는 호가가 낮은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공시가율이 90%가 된다 그러면 호가 저가를 따져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제가 얘기 드린 공시가율이 현실화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까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9억 미만 아직까지는 비공개라고 하고 있지만 얘기 나오는 게 9억 미만 1가구 1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다만 9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3년 유예기간을 나오겠다고 요런 단기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유예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같이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는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인상 현실화율에 따라 나머지 세금도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지금 부동산을 가격을 잡겠다는 거냐 아니면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또한 간단히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한 번은 나왔던 내용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냥 얘기 드려보면,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은요, 최초 분양을 할 때 토지와 건물의 지분의 약 20에서 25%만 취득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한 후에 공공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4%마다 10에서 15%씩 균등적으로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년, 30년 후에는 주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만 취득하면서 살 수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는 100%를 취득하겠다는 그런 지분 적립형 주택인데요. 이 이유는 처음에 20에서 25%만 취득하면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해서는 나와봐야지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한 대책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동안 매매시장보다는 전세시장이 대비해서는 매매시장 대비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일부는 찬성하는 내용 중에 불법 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자체는 마련해 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강화하라는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 수 있으면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점검회의에 대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